침에 걸리지 않는 뇌운동법. 90세 할아버지가 20대 청년보다 기억력이 좋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방금 전 아침에 뭘 드셨는지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잠깐만 스크롤을 멈추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90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6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놀라운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방금 전에 둔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거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고 있지 않나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체념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치매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고 평생 쌓아온 추억들이 모두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시는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뇌는 변화할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87세였던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병원에 오셨는데 제 책상 위에 놓인 의학 서적 제목을 술술 읽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손자분이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언제부터 글씨가 이렇게 잘 보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내 운동을 시작한 뒤로 눈도 좋아졌어. 라고 답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지능력 검사 결과였습니다. 보통 90세 어르신의 평균 점수가 24점 정도인데 박 할아버지는 29점이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셨어요. 이는 30대 성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생님,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뇌에게 새로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뇌도 근육처럼 써야 튼튼해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놀라운 뇌 운동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뇌가 소성이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90세가 넘어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로운 뇌세포들이 살아남으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실천하시는 뇌 운동법들은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 할아버지의 뇌 운동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손가락 체조를 5분간 하십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동시에 맞댔다가 떼고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 순으로 반복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이는 전체적인 뇌 기능 향상으로 이어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매일 손가락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3개월 후 비교했더니 손가락 운동을 한 그룹의 기억력이 25%나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후부터 손놀림이 훨씬 정교해졌고 젓가락질도 더 능숙해지셨어요. 내가 맑아지니까 손도 따라서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시며 웃으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읽기 훈련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신문을 읽으실 때 제목을 거꾸로 읽는 연습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맑음이라는 제목이 있으면 음말 씨날 느로라고 읽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훈련이 뇌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뇌는 평소 익숙한 패턴으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거꾸로 읽기는 뇌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만들어요. 이는 뇌의 전두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계획, 판단,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치매 환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기도 해요. 거꾸로 읽기 훈련은 이 전두엽을 지속적으로 단련시켜 줍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세 글자 단어부터 시작하셨어요. 사과를 과사로, 병원을 원병으로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문장 전체를 거꾸로 읽을 수 있으세요. 이 훈련을 시작한 지 6개월 후부터는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 사용하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오른손잡이시지만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하는 활동을 늘리셨어요. 양치질, 컵 들기, 글씨 쓰기 등을 왼손으로 하는 연습을 매일 하십니다. 왜 굳이 불편한 손을 써야 할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에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는데 오른손은 주로 좌뇌가, 왼손은 주로 우뇌가 담당합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쓰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의 균형적 발달이 이루어져요. 또한 새로운 손을 사용할 때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 증가라고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인지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박 할아버지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특히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글씨 같았지만 6개월 후에는 제법 읽을 만한 글씨를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오른손 글씨도 더 예뻐졌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는 암산과 숫자 게임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장을 보실 때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십니다. 사과 3개에 1만원, 배추 한 포기에 3,000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가며 전체 금액을 암산으로 계산하는 거죠. 숫자 계산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기억력, 주의 집중력, 논리적 사고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암산을 할 때는 작업 기억이라는 뇌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박 할아버지만의 숫자 게임이에요. 길을 걸으시면서 보이는 자동차 번호판에 4자리 숫자를 보고 이를 더하거나 빼서 10 또는 100을 만드는 게임을 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3274라는 번호를 보면 3 더하기 2 더하기 7 빼기 4는 8, 여기서 8 더하기 2는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이런 훈련을 1년간 지속한 결과 박 할아버지의 계산 속도는 30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계산기보다도 빠르실 때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길 찾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같은 목적지라도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병원에 오실 때도 매번 다른 경로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상점이나 건물을 발견하면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 보십니다. 공간인지 능력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길을 기억하고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뇌의 해마와 두정엽이 담당하는데 이 부위들이 건강해야 전반적인 기억력도 유지될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탐색할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존 기억과 비교하며 새로운 공간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하게 소통하게 되죠. 박 할아버지는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기회라고 생각하라. 고 조언해 주셨어요. 실제로 처음 가보는 길에서 멋진 카페나 공원을 발견하셨을 때의 기쁨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곤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중과제 수행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TV를 보시면서 동시에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등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2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뇌는 도전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뇌세포들이 게을러지지만 적절한 도전 상황에서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죠. 다중 과제를 수행할 때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능력이에요.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실행 기능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기, 걸으면서, 숫자 세기 등 말이죠. 점차 난이도를 높여서 지금은 신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으실 정도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뇌 건강에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감정 상태입니다. 박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뭘 새로 배울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해마의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좋은 화학물질을 분비시켜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촉진시켜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서 적어두시는 거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손자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십니다. 혼자 하는 뇌 운동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큽니다.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내고 이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언어 영역, 사회인지 영역, 감정 조절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요. 특히 박 할아버지가 즐기시는 화투나 바둑 같은 게임은 기억력, 전략적 사고 예측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의 패를 기억하고 다음 수를 예상하며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뇌가 총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양손을 올리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차례로 맞대는 동작을 50번씩 반복해보세요. 둘째 주부터는 거꾸로 읽기를 추가해보세요. 신문 제목을 거꾸로 읽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병원을 원병, 약국을 국약 이런 식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주에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이나 컵 들기를 해보세요. 넷째 주부터는 암산 연습을 추가해보세요. 박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참고해서 뇌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전 7시 기상 후 손가락 운동 5분. 오전 8시 신문 제목 거꾸로 읽기 10분. 오전 10시 산책하며 번호판 숫자 게임. 오후 2시 왼손으로 그림 그리기 15분. 오후 4시 새로운 길로 마트나 공원 가기. 오후 9시 감사 일기 쓰기 5분. 하루에 총 4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40분이 부담스럽다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변화는 2주 정도 후에 나타났습니다. 집중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1개월 후에는 손놀림이 더 정교해지고 계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뇌 운동을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뇌도 근육처럼 점진적으로 발달시켜야 합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특히 새로운 길을 탐색하실 때는 익숙한 동네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셋째,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게임하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접근해 보세요. 가족들의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뇌 운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손자는 할아버지와 함께 숫자 게임을 하고 며느리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함께 시도해 보며 뇌 자극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뇌 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뇌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고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90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뇌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무서우시다고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박 할아버지도 뇌 운동을 시작하신 건 85세부터였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뇌과 학자들은 말합니다. 뇌에게는 너무 늦다는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매일 5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글자를 거꾸로 읽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박 할아버지 외에도 제가 직접 만난 다른 어르신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김정순 할머니는 73세에 뇌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20년 만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복잡한 무늬도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뜰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78세에 시작하셔서 1년 후에는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뇌가 젊어지니까 새로운 것도 무섭지 않다. 고 하시더군요. 박영희 할머니는 81세부터 뇌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노인회에서 총무를 맡으실 정도로 기억력과 계산력이 뛰어나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그룹은 매일 30분씩 뇌 운동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뇌 운동을 한 그룹은 2년 후에도 인지 능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었지만 일반 그룹은 평균 15% 정도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 영상 촬영 결과였어요. 뇌 운동을 한 그룹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일반 그룹은 뇌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뇌 운동이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뇌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뇌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세요.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고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간식으로 드십니다.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도 자주 드시고요. 특히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예요.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물 6컵 이상은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불안감이 생기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뇌 건강에 있어서 수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 작업이 일어나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십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주무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잠의 질은 어땠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는 뇌 건강의 최대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억 형성을 방해해요. 박 할아버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시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즉시 산책을 나가신다고 해요. 또 웃을 일을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반려동물과 놀기, 친구와 수다 떨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뇌 운동을 꾸준히 하시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목표를 세워보세요. 3개월 후에는 손자 친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겠다.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말이에요. 작은 성취도 기록해 두세요. 오늘은 거꾸로 읽기를 5분 더 오래 했다. 계산을 더 빨리 했다 같은 작은 변화들을 일기에 적어보세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큰 동기가 될 거예요. 가족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면 더욱 힘이 날 거예요. 가끔은 하루 빼먹기도 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마세요.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며칠씩 빼먹으셨다고 해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2배로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다시 하루하루 차근차근 이런 마음가짐이 더 좋아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100점을 목표로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0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요.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른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6개월 후, 1년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박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나이는 마음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오늘도 내게 새로운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살아가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